네, 오늘 강의는 엑셀 파워쿼리로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는 거고, 이제 코시스 경제지표 크롤링입니다. 목차는 엑셀 파워쿼리, 엑셀 테이블, 그리고 이제 오픈 API, 코시스 API라는 서비스에서 이제 신청하는 방법과 사용 방법, 그리고 이제 실습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 드리는 내용, 이렇게 부동산 데이터 자동화 교육 과정 관련해서 이렇게 1에서 5단계로 나누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1, 2, 3단계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단계도 과거에 한 2달 전에 하긴 했었는데 너무 좀 급하게 진행을 해서 이제 코시스, 통계청 데이터 부분만 지금 별도로 교육하는 거고요. 그래서 1단계는 이제 거시환경 분석 자동화로 해서, 매크로한 지표들,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이 매크로한 지표들, 이 지표들에 대해서 어떻게 엑셀 파워쿼리로 크롤링 하는지 이렇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거시환경 분석에 대해서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팩트 체크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기사에서 자극적인 워딩으로 이제 기자 개인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종종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 장기 매크로 관점에서 현재 어느 수준인지 이 정도 체크하면 되지, 이런 기사들에 현혹되지만 않으면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이코노미스트라도 사실 리먼이나 코로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은 사실 예상하지 못하니까 너무 거시적인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이런 걸 좀 예측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 현재 위치가 어디쯤인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환경 분석 자동화 교육을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기사 이렇게 났더라고요. 상반기 착공 73% 급감, 이렇게 해서는 공공주택 50만 호 불가능해서 오늘 3시에 난 기사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코시스에서 국가통계포털 이 코시스에서 올 상반기에 공공분양주택 착공 실적은 1,71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 급감했다. 이 73%이 급감한 내용을 코시스에서 가져왔고, 이건 이제 워딩으로 73%나 급감을 했다고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오늘 코시스 교육을 할 거니까 실제 맞는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볼 거고요. 실제로 보니까 전체 주택사업 누적 인허가도 18만 9,213가구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육하기 전에 한번 데이터를 가져와 봤고요. 이게 이제 코시스에서 공유한 2022년 6월 2개랑 23년 6월 2개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에서 1713호, 1713가구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전년이 이제 6362 가구였거든요. 그래서 73% 감소했다. 이거는 이제 팩트 체크 해보니까 데이터는 맞더라고요. 맞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는 51% 감소를 했습니다. 73%보다 물론 이제 51%가 적다는 건 아닌데 73%보다 51% 많이 줄었죠. 그리고 방금 그 73%한 걸 한번 봤더니 전체 물량은 이제 작년 6월 상반기까지는 18만 8천 호였고 올해 6월은 9만 2천 호였습니다. 그중에 지금 민간 분양, 공공 분양 관련해서 1,713호만 얘기를 하니까 전체 중에 2%, 작년에 하더라도 전체 중에 3%, 결국 이 2, 3%밖에 안 되는 이 비중을 가지고 73%나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기사에서 이 아주 자극적인 워들만 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뽑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한 관점에서 볼 때 진짜 현재 흐름이 어떤지 좀 더 팩트 체크를 하고자 오늘 이렇게 크롤링해서 이제 각자 자신의 경제 지표를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서 아주 킥하게 살펴보면 이런 이제 기사들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이제 투자 가치관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제 전체는 9만 2천 호니까 이제 물론 전년 상반기보다 반토막 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제 민간 부분에서 감소한 거고요. 그 민간 부분이 8만 7,686호. 아까 전에 지금 전체 주택 사업의 누적 인허가는 이제 누적 인허가, 여기는 착공이고요. 여기는 이제 누적 인허가입니다. 이제 착공은 이제 인허가 다음에 가는 거니까 인허가가 18만 9,213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공유 드린 자료 중에 이 파일 있죠. 제 코시스 경제지표 대시보드 송구용해서 이 공유 드린 자료는 사실 코시스에서는 제가 이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 싶어도 각자 본인의 인증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참고만 해 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 각자 인증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방금 나중에 본 교육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인허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이제 저는 주택 인허가에서 전국의 아파트 부분만 지금 인허가 물량을 뽑아놨거든요. 여기서 방금 그 기사에서는 전체 주택에 대해서인 거고, 방금 전체 주택은 한 18만 호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아파트는 이제 16만 호 정도 되니까, 물론 일부 좀 적긴 하지만, 한 2, 3만 호는 이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세대, 다가구 이런 주택들일 거니까, 제외하더라도 거의 80% 이상은 아파트로 다 커버가 가능하니까, 한번 보면 지금 상반기 이제 월별 누기라서 지금 6월 발표됐기 때문에 6월 누기로 보면
20년도 이후에는 적은 게 맞긴 합니다. 정확하게는 21년도 이후에는. 근데 쭉 살펴보면 20년도 6월에도 작았고요.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2014년부터는 계속 작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물론 줄어든 건 맞는데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20년 이후로 해서 굉장히 줄여놨죠. 사실 쭉 방금 2014년부터 살펴봤더니 그 이후에는 적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택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이 되면서 최근 한 17년도부터 좀 많았다가 다시 이제 감소되는 걸 가지고 이 기사에서는 2020년 가장 짧은 기간만 가지고 최저치를 달성했다, 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사실 이런 기사에 따라서 모르면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번 교육기회에 이제 쿠시스 데이터들 좀 크롤링하면서 이런 것들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교육 전에 제가 그 공유드린 파일 2개 중에 하나는 지금 2개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 파일을 한번 제가 열어드리면 경제지표 종합이라고 해서 이런 파일이 있을 건데 이 파일은 인증키 없이 그냥 데이터에서 모두 세로 고침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실 때는 처음에 이제 이 보안 경로라고 떠서 이 콘텐츠 사용 이것만 클릭해 주시고 이제 새로 고침할 때 이렇게 웹 콘텐츠 액세스라고 하면 이런 창이 뜨면 연결하고 개인정보 수준에서 체크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새로 고침만 누르면 뭐 보통 이 지표들이 한 달 내지는 뭐 길게는 분기에 한 번씩 발표하는 지표들이 있으니까 그냥 새로 고침 한 번 누르면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호시스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본인의 인증키가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제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샘플로 한 2가지 정도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2가지 정도만 가지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엑셀 파워쿼리는 아마 이제 제가 오늘 교육 신청하시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한 번 이상은 들으셨고요. 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 4분 정도 있던 것 같던데 혹시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오늘 좀 간단하게 진행하고 실습 위주로 진행할 거니까 제 카페에 가시면 무료 교육 이제 기본 기초 교육에 다 이제 엑셀 파워쿼리 그리고 이제 UiPath라는 이제 자동화 로봇이 실행하는 툴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장단점과 기능들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엑셀 파워쿼리는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이제 가공을 한다.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차트나 보고서 이걸 이제 시각화한다 표현하거든요. 이제 시각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새로 고쳐서 최신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엑셀만 있으면 외부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이거를 이제 내 나름의 원하는 양식으로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차트나 보고서로 이제 시각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이제 새로 고침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그것들을 코딩 없이도 이 엑셀이라는 이 강력한 툴 안에 파워쿼리 기능이 있는데 이 파워쿼리 기능을 활용해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M365 버전을 설명드리지만 M365 버전은 저랑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2016 버전이라고 하시면 이 데이터에서 새 쿼리 안에 기타 원본에서 이제 웹을 클릭하면 이제 웹 크롤링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올 거고 다음에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쿼리 결합에 쿼리 편집기 시작 클릭하면 이제 파워 쿼리 편집기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양식으로 이제 편집이나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 버전 이제 M365 밑에 버전들은 이 메뉴들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쿼리 기능 설명드릴 때 항상 설명드렸던 부분이 꼭 이제 테이블 기능이 있어야지만 파워쿼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테이블이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이 테이블 써야지만 데이터 엑셀 파워쿼리 통해서 데이터를 담아내고 활용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실습할 때 어차피 이 표를 써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실습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API, 이제 코시스 공유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사전에 다 안내해드리긴 했는데, 혹시나, 이걸 신청 안 하셨으면, 코시스 API라고 치면, 여기 코시스 공유 서비스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서, 여기 활용 시청 클릭하시면, 로그인만 하시면, 요런 창이 뜰 거고요. 저는 이제 한용 신청을 미리 해서 안 뜬 건데 한용 신청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무거나 다 입력하셔도 다 자동 승인 되니까 필요하신 내용들 다 약간 동의하고 신청하시면 이제 각자 개인 인증키가 발급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한용 신청은 눌러 주셔야지만 인증키가 발급돼서 호시스 공유 서비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혹시나 신청 안 하셨으면 이렇게 한용 신청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활용 신청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런 인증키 뜰 거니까 각자 인증키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원하는 경제 지표들을 크롤링한 이제 데이터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오늘 제가 교육 드릴 내용들은
여기 시트 1에 보시면 제가 이 8개에 해당하는 소비자, 잘 안 보시니까 소비자 심리지수, 물가지수, 무역수지, 경상수지, 실업률, 미분양, 주택 인허가, 그리고 GDP, 국내 총생산. 이 지표들 8가지를 제가 일단 담아두긴 했는데 이거는 새로 고침해도 작동은 안 될 겁니다. 제가 제 인증키를 다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중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아까 전에 주택 인허가 이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CPI, 소비자 심리지수, 최근에 미국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했죠. 우리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도 코시스에서 발표하니까 요 2가지 대해서 샘플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샘플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실습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 개발 가이드라는 메뉴 들어가셔서 통계 자료 클릭하고 여기 이제 4번째 탭 자료 등록 URL 생성 이 탭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통계표명에서 각자 원하는 통계표명 이 통계표명은 쿠시스라는 통계청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거나 여기 이제 돋보기 표시 들어와서 원하는 이제 통계 주사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검색하시고 여기 사용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통계표 등록하면 이제 원하시는 데이터 URL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 URL 주소 참고해서 엑셀 파워쿼리에서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를 크롤링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실습하면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실습을 할 예정인데 이제 실습할 때 코시스 API, 방금 이제 코시스 공유 서비스죠. 이 공유 서비스에서 사용 방법과 URL 생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기존에 교육 들으셨던 이제 심화나 구급 교육 들으셨던 분들은 사실 이제 크롤링 하는 방법은 이제 어느 정도 숙지가 됐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제이슨 형태의 엑셀 파워 쿼리를 크롤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져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긴 한데 이런 형태에 대해서도 제이슨 형태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져온지 모르면 이제 엑셀 파워 쿼리 이제 크롤링하는 게 반쪽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존에 교육 들으셨던 분들은 이 제이슨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오는지 여기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실 이거는 뭐 자세히 아실 필요도 없고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저도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형태가 있다. 이제 데이터를 담을 때 XML 형태로 담느냐, JSON 형태로 담느냐, 그 형태에 따라서 이제 파워쿼리에서도 각각 이제 담는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 참고로 이 XML 이거는 제가 그 데이터 1번가에서 주로는 이제 XML 형태로 공유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JSON 형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 XML 형태로 했는데 이 XML 형태로 담을 때는 이게 이제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들이죠. 뭐 종로구에 있는 강화문 스페이스본이라는 아파트의 실거래 12월 10일 날 실거래 2015년에 있는 실거래 데이터 8억 2,500만 원. 이 데이터를 제가 가져온 건데 XML 형태는 이 아이템이라는 이 꺽쇠 안에다가 지금 데이터를 담아놨고요. 보시면 거래 금액 이렇게 이제 시작할 때 거래 금액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음에 끝날 때 거래 금액을 표시하는데 이렇게 슬러시 표시가 있죠. 다 이제 데이터 가운데 담아두고 이렇게 거래 유형, 건축 연도 이렇게 다 데이터를 앞뒤로 다 슬러시해서 앞뒤로 담아둔 형태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이제 웹 개발자들이 이렇게 개발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XML 형태는. 네, 제이슨 형태는 보시면 대가로고 있죠. 이 대가로 안에 원하는 각 레벨별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담아놨다라고 해서 저는 뭐 웹 개발을 하진 않으니까 들어보면 이렇게 원래 거래 금액, 거래 유형 이렇게 앞뒤로 계속 붙이다 보니까 개발할 때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죠. 그래서 조금은 힘들었는데 이제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대가로 안에 콤마만 붙여서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개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따라서 물론 이제 장단점은 있으니까 장단점은 있지만 그냥 형태가 좀 다르다. 데이터를 담아내는 형태가 좀 다르다. 이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사실 어떻게 개발되는지 상관없이 XML 형태로 공유하면 XML 형태로 이제 파워쿼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고 제이슨 형태로 공유하면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 파워쿼리에서 우리는 이런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를 좀 다르게 가져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도별 주택 인허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통계 표명 이거 있는데 코시스에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 보면 통계 표명에서 주택 유형별,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 월별 2개 미리 이거 찾은 건데 이렇게 안 찾으시고 그냥 주택 인허가라고 검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검색을 누르면 이거는 지금 코시스 홈페이지입니다. 코시스 공유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코시스 홈페이지 여기 국가통계포털인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면 통계표라고 있거든요.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테이블 형태로 표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담아 놓은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저는 오늘 이 설명을 드리지만 주택 인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각자 원하는 통계표가 있다고 하면 방금 여기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셔서 통계표 있는지 확인하고, 이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통계표명을 복사해서 이제 코시스 API죠. 그냥 코시스 API라고 치면 여기 코시스 공유 서비스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방금 아까 여기 활용 신청 요거 클릭하셔서 인증키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저는 미리 로그인한 자료가 있어서 여기서 개발 가이드 로그인이 빠졌는데 로그인을 해서 제가 로그인을 해서 여기 개발 가이드에 보시면 통계 자료 있죠. 이 통계 자료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자료 등록 URL 생성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도 방금 돋보기로 해서 뭐 통계 조세목 이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면 정확한 아마 통계명을 쳐야 돼서 그런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조회는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방금 제가 코시스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조회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계표명을 알았으니까 아까 주택유형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이거를 통계표명에 입력하고 난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 네, 돌아가죠. 그렇게 해서 국토교통부에 이제 주택건설 인허가 통계표명을 검색을 했고요. 저는 이제 미리 통계표를 등록해서 그런데 사용 여부 체크하시고 통계표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크롤링을 할 수 있는 URL 주소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통계표명에 원하는 통계표 이름을 붙여넣고 난 다음에 검색하시고 사용 여부 체크하시고 통계표 등록을 누르시면 여기 등록된 자료라고 있거든요. 여기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에 있는데 아마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첫 화면밖에 없겠죠. 저희 주택균형별 주택건설 인허가 이 통계표가 생성이 됐으면 이 오른쪽에 URL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활용 자료명 이거는 이제 URL 사용할 때 이름인데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테스트 2번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그냥 사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드리고 하나 한 부분이 이게 이제 코시스의 한계이긴 한데 이게 데이터를 한 번에 3만 개 이상 크롤링 할 수가 없더라고요. 코시스에서는. 그래서 물론 이제 4만 개 데이터가 이게 적진 않은 데이터라서 웬만하면 다 커버 가능하긴 한데 그 데이터란 게 공유하는 데이터가 시점이 뭐 2000년도 이후나 1990년도 이후라고 하면 데이터 테이블이 많지가 않으면 한 번에 다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게 뭐 1960년도부터 공유한 데이터라든지 안에 그 통계표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섞여서 들어가 있으면 이게 4만 개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만 개 넘어갈 때는 물론 이제 예전에 기존에 교육 들어오셨던 분은 알겠지만 이 매개 변수란 거, 이 샘플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를 계속해서 응용할 수 있는 매개 변수 함수를 만든다고 하면 크롤링은 가능하긴 한데 속도가 좀 늦습니다. 예, 물론 이제 가능은 하고 속도가 늦는다는 게 통계표 데이터 뭐 이게 4만 개 아니라 뭐 10만 개, 20만 개 데이터가 늘면 늘수록 속도가 조금 늦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 이 데이터가 뭐 한 20초 안에 10초, 20초 안에 끝난다고 하면 이게 4만 개 이상이 넘어가면 1분, 2분 이렇게 물론 아주 속도가 늦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속도가 좀 늦다. 그래서 뭐 매개 변수 사용하면 가능은 한데 좀 속도가 늦어서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코시스 활용해서 크롤링을 하시고요. 데이터가 많을 때는 꼭 이 코시스가 아니더라도 해당 기관 홈페이지 뭐 방금 저는 이제 국토교통부 주택 인허가는 국토교통부에 가면 거기서 이제 크롤링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각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크롤링 하는 게 좀 더 속도가 빠를 수 있다. 물론 이제 각 기관별로 공유 안 하는 데도 있고요.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크롤링을 가능하고 속도가 좀 더 빠르다. 이 코시스 안에서는 이제 통계 그 홈페이지 안에서는 한 번에 모든 기관들의 자료들을 다 이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이런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4만 개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게 여기 보면 여기 시도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조회 설정 보시면 시도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점 이렇게 있는데 시도명은 이제 지역별로 여기 지역별로 레벨이 하나 있는 거고 다음에 대분류는 여기 이제 안에 위에 보면 합계 뭐 가구수 기준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렇게 레벨 2 다음에 이제 레벨 3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에 있죠. 다음에 레벨 4 이렇게 해서 또 있고요. 다음에 시점에서 이 시점 공유하는 시점 2007년 1월부터 이렇게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레벨들을 설정할 때 이 레벨들이 방금 전부 다 설정하면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4만 개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때 저는 일단은
전체 전 지역이 아니라 전국, 이 전국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이제 개인 실습이 끝나고 직접 테스트하실 때 전체 선택해서 다 조회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전체 전국을 다 선택하셔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단은 전국으로 선택을 하고 다음에 이 대분류에서도 아파트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까 보셔도 알겠지만 올해 상반기가 한 18만 9천 호 정도 됐었죠. 네, 아파트는 한 16만 호 정도 됐으니까 대부분이 아파트다. 자, 아파트만 보시고 또 이거 선택에서도 아파트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울에서도 아파트만 선택을 하시고 다음에 항목은 이제 값입니다. 인허가 실적.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숫자들, 이 인허가 실적들, 이 값들이고요. 이 인허가 실적을 선택하고 URL 생성 눌러주시면 뭐 이렇게 뜨는데 무시하셔도 상관없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떴고요. 저는 이제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이 최근 시점에서 3개월치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시보드를 만들려면 3개월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간 설정을 해서 일단 한 개, 이제 지금 최근 발표한 게 6월이라서 6월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고요. 제 6월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대시보드 만들 때는 전체 전 기간, 실제로 이거는 2007년도부터 데이터가 공유돼 있어서 2007년도부터 앞으로 공유되는 데이터는 전부 다 가질 수 있게끔 제가 수정을 할 겁니다. 일단은 기간 설정에서 월을 선택하시고 2023년 6월 하고 난 다음에 URL 보기 이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 URL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건 아마 각자 인증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증키 다 포함해서 이 URL이 생성이 됐을 거고 URL을 복사하고 난 다음에 한번 샘플로 여기 붙여 넣어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어쨌든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구나. 이게 지금 복잡하겠지만 제이슨 형태입니다. 아까 제이슨 형태로 보시면 각자 콤마로 연결되어 있고 이 데이터 안에 지금 데이터가 하나라서 그렇지 여기 지금 대괄호 안에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대괄호 안에 콤마에서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공유해주고 있구나. 우리는 그냥 이런 형태 이렇게 공유하고 있구나라고 알면 되고요. 꼭 그 데이터 모르더라도 방금 생성할 때 제이슨 형태로 공유한다. 뭐 XML 형태면 XML 형태로 공유한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 형태로 가져온 데이터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이제 M365로 했는데 데이터에서 웹 클릭하면 되고 M365가 아니라 그 이하 버전에서는 아마 제가 그 설명을 드렸었죠. 2016, 이제 M365 밑에 버전은 새거리에서 기타 원문에서 웹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에서 웹을 클릭하고 방금 복사한 URL을 그대로 붙여넣고 난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탐색창이 뜨면 이 다큐먼트 클릭하고 나서 데이터 변환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 기존에 이제 교육 드렸을 때는 이렇게 가져왔으면 다 샘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뭐 테이블 형태가 있긴 한데 들어가셔도 데이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양갈래 하설표 있어도 왜 볼 수 없냐고 하면 지금 이 데이터 형태는 제이슨 형태니까 엑셀 파워쿼리에서 기본은 XML 형태로 가져오기 때문에 공유하는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데이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육하셨던 분들도 여기서 좀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적용된 단계 보시면 원문과 탐색이 있는데 탐색을 지워주십시오. X하면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난 다음에 여기 원문에 보시면 톱니바퀴 형태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서 파일 열기 형식이 있죠. 여기서 HTML 형식이 아니라 제이슨 형태, 제이슨 형태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누르셔야지만 제이슨 형태로 바뀐 겁니다. 방금 다시 톱니바퀴에서 HTML이나 XML 표, 뭐 다른 게 아니 자동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이 아니라 제이슨 형태, 이 제이슨 형태로 가져오셔야지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제이슨 형태로 했지만 또 다른 형태로도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이슨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가져올 수가 있다. 이걸 꼭 사용하셔야지만 이제 엑셀 파워쿼리가 이제 반쪽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형태의 데이터를 크롤링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들으신 분들은 오늘 꼭 이 점을 기억하셔야지만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으면 여기 테이블로 있죠. 이 데이터가 이 테이블 형태로 담아야지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로 담고 나서 이렇게 있으면 구분 기호 없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코드 형태로 양갈래 하설표가 떴죠. 그래서 양갈래 하설표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뜨는데 항상 제가 원래 열 이름으로 접두사로 사용, 이거는 클릭 해제해서 사용을 했죠. 이거를 사용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보시면 컬럼 1의 테이블 넘버, 컬럼 1의 테이블에 뭐 네임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컬럼 1, 컬럼 1, 컬럼 1, 컬럼 1 이렇게 해서 좀 헤더에 데이터가 좀 복잡해 보여서 저는 그래서 사용할 때 이 컬럼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양관리 화살표 클릭해서 요거는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한다. 꼭 체크 해제 안 해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체크 해제를 하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023년 6월에 주택 인허가 데이터, 저는 지금 전국의 아파트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 아파트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닷김이 노드를 클릭하면 1개월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유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야지만 나중에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를 시계열화해서 항상 이런 빅데이터, 데이터를 많이 가져올 때는 시계열, 이제 시점별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데이터를 가져가고 나서 이제 현재 시점이 과거에 비했을 때 어느 수준인가, 이 수준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상은 사실 뭐 아무리 제가 설명했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이라도 이거는 그냥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럴 거다라는 추정인 거지. 실제로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시계열 데이터로 아주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긴 시점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럴 때는 이제 1개월치 데이터가 아니라 다시 원본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 클릭하면 이게 이제 제가 방금 가져온 이 URL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 이걸 꼭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항상 그 웹 크롤링 할 때 설명을 드린 게 있었죠. 이 뭐 좀 잘 안 보이시니까 가져와서 좀 설명드리면 여기 지금 URL 주소를 가져온 건데 항상 이 물음표를 기점으로 앞에는 헤더 URL 그래서 이 앞에 URL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뒤에 물음표 뒤에는 항상 이 변수입니다. 이 변수는 보통 여기 엔드 표시로 연결이 돼 있고요. 이렇게 엔드 표시 많으니까 예, 엔드 표시로 다 연결이 돼 있고 이 변수들을 바꾸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한번 살펴보시면 메서드 뭐 리스트는 그냥 표 아마 가져놓은 것 같고요. API 키는 각자 인증키가 있을 거고 포맷 이제 형태는 JSON 형태로 이거는 뭐 모르겠는데 그냥 Y로 돼 있는 거고 다음에 아이디는 이렇게 돼 있고 각자 다 다를 거니까 기간은 이게 PRD, SE는 아마 기간인 것 같은데 M은 months에서 월형 된 거고 이제 스타트 기간 그리고 끝나는 기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여기서 이 변수에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길게 가질 수 있느냐 아까 이게 2007년 1월부터 있으니까 이 기간을 2007년 1월로 바꾸고 다음에 엔드 기간은 뭐 한 2050년 6월 하면 뭐 2050년이니까 한참 동안 사용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바꾸면 이 데이터를 아주 긴 시계열 형태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태를 2023년 이제 스타트 돼 있는 형태가 2023년이 아니라 아까 처음부터 공유한 2007년 1월로 돼 있고 끝나는 시점은 23년이 아니라 2050년으로 이렇게 해서 바꾸면 네, 크롤링이 되죠. 그래서 여기 클릭하면 아까는 한 줄이었는데 지금 데이터가 많아졌죠. 지금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데이터를 다 가져왔습니다. 혹시나 이 원본에서 여기서 수정할 때 수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톱니바퀴 클릭해서 여기는 끝에 가면 아까 URL 주소 바꾸면 되니까 2007년 1월부터 뭐 2050년, 2060년, 2070년 마음대로 이제 바꾸셔서 확인 누르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닷개미 노드를 클릭하면 이제 표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2007년부터 데이터를 가져왔겠죠? 이게 이제 월인데 2007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다니는 호고요. 여기 보면 PRDSE는 이게 월, M으로 돼서 월이고 전국의 아파트 데이터를 가져왔고 이 DT가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실 건데 DT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제 값이죠. 주택 인허가 방금 값이 여기가 월이 2007년 1월에는 제 주택 인허가가 전국의 아파트는 7,976호였고 지금 2023년 6월에는 16만 3,856개 아파트, 전국의 아파트가 주택 인허가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저는 삽입에서 피벗 차트, 지금 제가 공유드린 데이터의 주택 인허가 피벗을 보면 이 데이터 값은 피벗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건 6월인데 이거 데이터가 월별 누계로 공유를 해서 5월 누계하면 이제 5월에 해당하는 월별 누계, 4월이면 4월의 월별 누계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를 바꾸려면 피벗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피벗 차트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가져온 데이터에서 삽입에서 피벗 차트가 있습니다. 이 피벗 차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요. 확인을 누르면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이 값을 보시면 알 건데 저는 이제 미리 알고 있으니까 값은 DT는 데이터였는데 여기 값으로 넣어주시고
보면 PRD라고 있을 건데 PRDD는 이온 기간입니다. 2007년 1월부터 기간이고 다음에 지금 테이블 넘버라고 하면 그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아이템 아이디도 필요 없네요. 지금 제가 C1의 넘버랑 카테고리 넘버를 가져왔네요. 카테고리 넘버는 전국이니까 사실 뭐 이것도 이거는 제가 그 공유드린 데이터는 전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C1 넘버 네임해서 카테고리 네임인 것 같은데 이 이름은 그래서 전국을 선택했지만 저는 지금 전국의 아파트만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그 데이터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기간돼 있는데 그냥 1로만 돼 있잖아요. 이게 개수로 해서 그런데 합계로 눌러도 아마 데이터가 지금 안 들어올 겁니다. 왜 안 들어오냐면 이 가져온 데이터가 지금 보면 잘 보시면 길게 보시면 지금 데이터가 왼쪽에 붙어 있죠.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엑셀에서 왼쪽에 붙어 있으면 텍스트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숫자로 보이지만 실제로 가져올 때는 이제 값 형태가 아니라 문자 형태, 텍스트 형태라서 이 데이터를 합계로 못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다시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워쿼리 편집기 들어가서 값 형태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되는데 방금 이 DT에서 지금 아무 형태가 안 정해져 있으면 아마 최초의 세팅 이제 공유했던 값이 텍스트 형태라서 클릭해서 십진수 이 값을 클릭하면 제 값 형태로 오른쪽으로 붙었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조금 추가를 하면 지금 인허가 실적 이 데이터 값은 누계의 값으로 들고 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계속 이제 가면 갈수록 누계니까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겠죠. 물론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 값이 똑같으면 똑같은 형태로 가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누계로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정년이랑 올해랑 월별로 좀 비교하려면 이걸 좀 월로 좀 나눠져야지만 비교가 이제 과거에 해당하는 연도랑 데이터가 비교하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열주가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추출해 보면 마지막 문자라고 있죠. 제 마지막 문자는 엑셀로 치면 라이트 함수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함수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2를 클릭하면 여기 보면 2007년 1, 2007년 2, 2007년 3 이렇게 돼 있죠. 끝에 있는 두 자리가 다 분할돼서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값이 나눠졌죠. 그래서 이렇게 월을 저는 나눠서 데이터를 가져왔고 닥김이 노드 클릭하면 이 데이터가 다시 업데이트 되면서 오른쪽으로 붙었죠. 이제 값으로 형태로 가져왔고 마지막 문자 이건 이제 월인데 월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새로 고침 누르거나 우클릭해서 새로 고침 누르면 데이터가 가져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 개로 가져오다 보니까 여기 마지막 문자를 필터로 두고 지금 6월이니까 6월로 하면 제 해당하는 연도별 6월 2023년 6월 22년 6월 이렇게 형태로 6월로 가져왔고 혹시나 이게 조금 더 난 데이터를 깔끔하게 쓰고 싶다 아니면 좀 편하게 쓰고 싶다. 이 슬라이드 삽입, 여기 슬라이드 삽입에서 마지막 문자 이렇게 해서 다 1, 2, 이제 2월, 3월, 4월, 5월, 뭐 이 슬라이서도 이렇게 하면 조금 편집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피벗 차트 활용하면 옆에도 바뀌고요. 그래프도 바뀌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엑셀의 장점은 이런 거겠죠. 내가 직접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편집까지도 이런 제가 시각화하는 거는 파워쿼리가 아니라 파워 BI 이제 파워 BI가 시각화가 좀 더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이제 엑셀 파워쿼리의 장점은 이렇게 엑셀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이 데이터를 비교해가면서 이런 데이터들 직접 항상 이렇게 눈으로만 보지 말고 얼마나 지금 증가했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비교해가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택 인허가 데이터 엑셀 파워쿼리로 가져오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나머지 이제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제가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번에는 지금 가장 핫한 지수죠. 소비자 심리 지수, 이제 CPI 지수를 이제 국내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통계표명에 지금 소비자 동향조사 이렇게 통계표명 이름이 있어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거고 마찬가지로 코시스에서 뭐 소비자 동향조사가 아니죠. 소비자 심리 제가 좀 잘못 쓰는데 CPI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CPI는 이 심리 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이제 지수인데 소비자 동향 조사 안에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해서 이제 미리 이제 각 기간이 아니라 각 민간별로 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경기가 어떨 것 같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제 100일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이제 조금 더 경기가 살아날 것 같다.
또는 100보다 아래면 경기가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심리지수를 한 거거든요. 이런 심리지수는 사실 이제 미리 선행지수, 물론 예측은 어렵겠지만 이제 소비자의 이제 심리를 미리 선행하는 지수라서 제가 이걸 좀 살펴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뭐 신지수에서 상관없긴 한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핫하니까 이걸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방금 이 코시스 홈페이지에서 이 코시스 공유 서비스가 아니라 코시스 홈페이지에서 그 통계표명을 검색을 하면 이제 데이터가 조회되면서 통계표 월별 소비자 물가 등락률이 있고요. 이 등락률에 가면 이런 이제 형태로 데이터가 공유될 거다. 미리 살펴보고 난 다음에 월별로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고 1965년 2월부터 아주 오래된 데이터죠. 공유하고 있고 총리수, 생활물가지수, 뭐 신선, 농산물, 식료품 이렇게 나눠서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 누계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등락률은 전년 동월비로 비교하기 때문에 전년 동월비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시스 공유 서비스 가서 다시 자료 등록 이제 개발 가이드 통계 자료 등록 생성 URL 생성해서 다시 자료 등록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자료 등록 들어가셔서 통계표명에 복사한 이제 월별 소비자 물가 등락률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 이제 이렇게 조회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사용 여부 체크하고 통계표 등록을 클릭하면 여기 등록된 자료에서 이렇게 뜰 겁니다. 월별 소비자 물가 등락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아까 전에 지금 이 유형별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 URL을 생성을 했잖아요. 나중에 뭐 이제 URL 생성해서 새로 생성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내가 생성한 걸 보고 싶다 할 때는 이 플러스 표시 있죠. 클릭하면 여기에 내가 생성한 URL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URL 보기, 내가 뭐 만든 거 URL 보기 해서 똑같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기간 설정해서 URL 보기 해서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그냥 얼마 안 되니까 새로 그냥 할 때마다 URL 생성 눌러서 만들어도 상관없긴 한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밑으로 늘어나거든요. 물론 이제 삭제하고 지워도 상관없긴 한데 지저분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저는 이제 월별 소비자 물가 등락률 똑같이 URL 생성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름은 아무 원하시는 이름 하고요. 지수 종류 선택하고 난 다음에 뭐 전체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이제 총 지수만 가져올 거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값은 아까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 누계비 다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성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난 다음에 제이슨 형태로 들고 올 거고 기간 설정은 이렇게 해서 지금 7월이 가장 마지막 발표라서 7월로 해서 URL 보기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샘플로 있는지 확인하면 데이터가 있구나 확인했으니까 다시 엑셀을 새로 하나 열어서 이건 닫고 데이터에서 웹에서 URL을 가져오고 확인을 누르면 똑같이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엑셀 파워 쿼리에서 여기서 다큐먼트 클릭하고 데이터 변환 클릭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동일하게 탐색을 X 표시 지어주시고 설정해서 제이슨 형태로 가져오시고 여기에서 저는 이제 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1960년도부터 공유했는데 너무 기니까 뭐한 1990년도부터 하면 크게 보이겠죠? 그리고 2023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활용하실 거니까 2050년 확인하고 데이터를 가져오면 데이터를 가져왔을 거고 이걸 다시 테이블로 담고 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 주시고 양알레 화살표 클릭 그리고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은 체크 해제 확인 누르고 난 다음에 데이터 1990년 1월부터 전월비 여기 보시면 전월비 전년 누계비 전년 동월비 다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미리 좀 수정을 하면 아까 DT가 데이터 값이라 그랬죠. 요거를 피벗 차트를 활용하려면 값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 값으로 선택을 하시고 이거는 월별 룩이 아니라서 그냥 기간 다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닫기 및 로드 선택하면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여기는 90년부터 1200개. 그래서 4만 개가 굉장히 적은 데이터는 아니긴 한데 방금처럼 뭐 아까 인허가에서 전국이 아니라 지역별로 다 가져오면 그리고 인허가에서 전국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뭐 상업용지구 등등 다 가져오다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매개 변수가 필요할 때도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킥하게 대시보드 만들 때는 그렇게 다 가져올 필요 없이 제가 그 설명드렸듯이 그냥 현재 시점이 과거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가 굉장히 킥하게 볼 때는 이렇게 쓰고요. 딥하게 이제 데이터를 들어갈 때는 이런 파워쿼리로 크롤링 하는 것보다 직접 코시스 들어가서 엑셀로 다운받는 게 제 생각엔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이 엑셀 파워쿼리로 대시보드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한눈에 동시에 바라볼 때 굉장히 킥하게 바라볼 때 좋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별 소비자 물가 이제 CPI 지수 1990년부터 데이터를 쭉 가져왔고요. 요거를 마찬가지로 삽입해서 피벗 차트 클릭하고 이 데이터를 DT 데이터 값은 데이터로 넣고 그다음에 PRD D 이제 피리어드인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데이터 값이 보일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보면 아이템 ETM 넘버가 아이템 네임인 것 같은데 이 값이 전월비, 전년 동월비, 뭐 전년 누계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항상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다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니까 전년 동월비를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좀 차트가 잘 안 보이니까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한번 해서 보면 지금 최근에 발표한 7월이 2.3% 가장 높았던 22년 7월 6.3%보다는 3분의 1 토막 낮죠.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2017년 8월 이제 2.2%랑 비슷한 수준이고 굉장히 이제 2008년도일 건데 11년, 2008년 리먼 때보다 낮긴 했지만 최근 한 2012년부터였죠. 저물가에서 일부 좀 고물가라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보통 2%가 가장 적정한 물가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2%라는 게 계속 매년 전년 동을 비해서 2% 상승하는 거죠. 그 2% 상승하는 게 이제 적정한 수준이다. 과거보다 동일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2%에 가깝게 점점 내려오고 있죠. 굉장히 높았던 거에서.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1990년 당연히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높고 성장했던 시기였으니까 높았을 거고 현재는 이제 고성장하는 시기는 아니다 보니까 2% 내에 이제 물가지수 지금 방어하고 있죠. 방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2% 수준을 목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시보드를 하나하나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제 이런 제가 공유드린 형태로 하나하나 다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 클릭하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고급 교육 드렸을 때는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KB 매매 지수나 물가 지수를 가지고 뭐 각자 이제 관심사가 다르겠지만 이제 주식이면 뭐 코스피 지수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뭐 부동산이면 KB 방금 매매 지수 가져올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데이터를 이제 응용해서 지금 저는 이제 엑셀의 장점이 이제 각종 편집이나 가공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 지수에다가 각자 이제 원하는 데이터 지수를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개가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 지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물가 지수는 이제 동월비겠지만 동월비가 아니라 이제 물가 지수가 있겠죠. 이제 물가 지수가 예를 뭐 1990년을 100으로 삼으면 현재 1990년부터 현재 2023년 7월까지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런 지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이게 0%가 아니라 마이너스면 물가 지수가 감소하겠지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 0% 이상이었음. 이제 2019년도 빼고 한번 이렇게 감소했던 시점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빼고는 다 항상 상승했으니까 이렇게 상승 표시가 있으면 이제 이 데이터랑 뭐 부동산 데이터 또는 이제 코스피 지수 다른 지수들을 가지고 이제 비교하면서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시보드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항상 이 데이터를 다른 지수랑 비교해가면서 현재 어느 수준이고 어느 시점인지 이 데이터를 이렇게 살펴보는 수준에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볼 때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예상을 하는 거는 사실 저 같은 일반인이 이거를 예측하는 범주는 넘어간 거고요. 저는 적어도 이런 언론 기사나 다른 사자 들어간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샘플로 드렸지만 각자 원하는 지표들 코시스 이제 통계청 들어가면 모든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은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제 그래서 각자 나만의 대시보드를 한번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